응? 캐스퍼? 내가 레이 타는 거 어떻게 알고 이게 왔을까? 이쁜가 디자인?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멀리서 좀 볼까? 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맨투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바로 가장 핫한 캐스퍼를 좀 가지고 왔어요. 캐스퍼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저도 보자마자 느꼈지만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제가 이 차를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너무 이뻐서 차 가격을 좀 알아보긴 했지만 좀 가격에선 조금 놀랐지만 어쨌든 디자인의 완성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10년 만에 나온 경차입니다. 경차라는 사실을 사실 현대차에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경영 SUV지만 그냥 가장 작은 SUV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차도 바로 경쟁차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차는 기아의 레이죠. 레이하고 비교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차는 기본적으로 규격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폭 부분은 사실 레이하고 캐스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장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전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레이가 베스트셀링 카 경차 중에선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모닝은 이미 제친 지 꽤 오래됐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실용적인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와 캐스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 마스크 볼게요. 전면 마스크는 레이는 너무 많이들 보셔가지고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사실 레이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가져온 차가 얘가 그 아쉬움을 없앤 차입니다. 바로 1.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레이는 원래 1.0 터보 엔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차에 1.0 터보 엔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1.0 NA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차에 어쨌든 비교를 하자면 일단 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적으로 한번 볼게요. 후드를 딱 보니까 얘는 굉장히 짧아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후드가 조금 더 긴 캐스퍼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얘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측면으로 오면 레이가 유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죠. 자, 일단 높이를 볼게요. 얘가 1700 정도 되고요. 얘가 160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cm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남자들 키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남자들 키 10cm 차이 난다고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높게 되면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어 형태도 좀 달라요. 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B필러가 없습니다. 이렇게 활짝 열면 굉장히 공간감이 좋은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는 박스카 형태라는 이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는 캐스퍼가 어떻게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디자인적 측면에서 SUV 형인 베뉴를 좀 따라한 듯한 그 느낌 드는 이 SUV 형태의 이 이쁜 디자인은 당연히 캐스퍼가 우위에 있죠. 한 가지 좀 여기 숨겨져 있는 이 귀여운 캐릭터라든지 이 리어의 이 손잡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 팬더를 약간 울룩불룩하게 한 거라든지 디자인적으로는 캐스퍼가 훨씬 우위에 있다 그래요. 하지만 레이는 너무 밋밋해요. 밋밋하게 그냥 박스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오면 확실히 캐스퍼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어 디자인 볼게요. 뭐 레이는 많이 보셨죠? 사실 이렇게 디자인 바뀐 지 좀 되기도 했어요. 뭐 최근에 뭐 상품성을 좀 강화하긴 했지만 디자인 차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톨 형태로 이어져 나가고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어쨌든 SUV 형태를 띠는데 요런 오각 무늬에 대한 요런 디자인 포인트가 되게 잘 됐더라고요. 사실 이 차를 처음 보는 순간 전기차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경영 전기차가 좀 빨리 나와서 그걸 시티카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 차의 다음 모델은 무조건 전기차 아니겠어요?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리어 디자인, 이렇게 투명한 유리 안으로 이 현대 로고를 집어넣은 것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 캐스퍼 로고도 여기에 오각형 무늬들을 이렇게 넣어서 디자인 포인트들을 다 잘 잡아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뭐 레이가 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신차인데. 어쨌든 이 디자인은 레이의 캐스퍼의 굉장한 압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쪽 들어가셔서 레이하고 캐스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캐스퍼 실내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가 지금 딱 들어오자 눈에 들어오는 건 어쨌든 시트예요. 시트 디자인 형상도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투톤 컬러를 쓰는 경우들이 흔치 않은데 어쨌든 파란색의 실내하고 이런 마감도 파란색으로 매칭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에 여기 캐스퍼 이렇게까지 적혀있는 디테일까지. 시트 디자인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캐스퍼 전용 키를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옛날 그 소나타 키를 그대로 좀 이용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디자인에 힘을 빡 준 거 키도 좀 디자인 이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제가 예전에 좀 살펴봤었는데 이런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 가운데도 좀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경차는. 어쨌든 레이도 마찬가지긴 한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현대 로고를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약간 디자인에 힘을 좀 많이 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긴 하는데 색깔을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제 레이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가장 좀 불편한 부분들이 요 무릎 공간이 굉장히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요 무릎 공간이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레이에 비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컵홀더도 없어요. 왜냐면 레이 같은 경우는 옆에 컵홀더도 꽂을 수 있고 이쪽에만 컵홀더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팔걸이 부분은 같이 쓸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조금 불편한 감은 있죠.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의 마무리 품질은 레이에 비하면 훨씬 더 인터페이스적으로 손에 닿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좋더라고요. 이 모니터도 이렇게 가운데 딱 눈높이에 좀 맞게끔 디자인되어 있고, 송풍구 디자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캐스퍼를 레이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공간적 측면에서 보거나 수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확실히 레이가 우위에 있네요. 레이로 넘어가서 앞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로 넘어왔어요. 레이 타면 제 회사 차량으로 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데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이 머리 공간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레이는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지갑 같은 거 이렇게
던져놓기도 좋고, 어쨌든 이 공간이 굉장히 요걸 쓰임새 있게 잘 쓸 수 있더라고요. 어디 미팅 갈 때 다이어리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뭐 그런 부분들 좋아요. 어쨌든 얘도 가운데는 좀 움직일 수 있게끔 여기가 뭐 막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살짝 올드하긴 하고, 이게 레이의 옛날부터 쓰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잡았을 때 뭐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요 폭도 그렇고,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캐스퍼가 워낙 신차다 보니까 요거 보면 약간 좀 느낌이 이렇게 경쾌한 느낌은 아니죠. 디자인이 약간 올드한 느낌은 살짝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주행했었을 때 불편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오렌지 포인트 들어간 걸 좀 타가지고 좀 이쁜데, 얘는 좀 뭐 시트도 약간 누리끼리 하고 좀 칙칙하긴 하죠. 얘기 드릴게. 어쨌든 요 앞쪽 수납도 여기가 훨씬 더 높고, 여기 컵홀더가 2개 있고, 문 쪽 사이드에도 컵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나 수납적으로 봤었을 땐 캐스퍼보다는 훨씬 더 레이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공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그래도 이쪽이 트여 있어서 조금 더 이쪽으로 무릎을 좀 더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운전하긴 좋아요. 근데 물론 엑셀레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이쪽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레이가 조금 더 운전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 느낌은 좀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징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기아차의 그냥 기본형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물론 기본형 쏘카라는 거. 근데 쏘카가 아니어도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면 뒷자리로 가서 뒷공간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레이를 좀 가지고 좀 사람들을 태우면 사람들이 놀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말도 안 될 정도의 공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의 공간감이 있는 차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다 보면, 이거 보세요. 일단은 머리 공간도 굉장히 높게 있고, 실제적으로 레그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가 웬만한 중형차보다도 훨씬 더 넓고 편해요. 물론 승차감이 최악입니다. 제가 이 뒷자리를 앉을 때마다 느끼는데, 아까 이제 경차라서 똑같다라고 했지만 휠베이스를 굉장히 레이는 늘려놨어요. 그래서 휠베이스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가 닿는 부분하고 바퀴하고 이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정말로 정말 방지턱 하나 넘을 때마다 야!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웬만한 차들을 다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게 레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캐스퍼 한번 뒷자리 넘어가 볼까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캐스퍼. 이 문 손잡이는 진짜 마음에 들어. 자, 아이고. 근데 캐스퍼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헤드룸도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죠. 모닝에 비하면 사실 캐스퍼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뒷공간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살짝 파놓기도 했지만 약간 리클라이닝도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시트를 약간 뒤로 제껴 놓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뒷자리에 앉을만 합니다. 부족한 수납 공간은 좀 아쉬워요. 어쨌든 컵홀더도 없고 가운데에 뭐 이렇게 팔걸이가 내려오는 타입도 아닌 시트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공간감으로 봤었을 때 아주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레이에 비하면, 그건 레이는 사실은 경차가 아닌 것 같을 정도의 공간이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4명이 이동하기에는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렁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트렁크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레이는 사실적으로 원래 이 턱이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원래 여기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어서 높이가 거의 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폴딩을 하기도 굉장히 쉬운 편이죠. 6대4로 나눠진 시트도 있어요. 그거는 좀 상위 옵션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접으면 전체적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거.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레이가 조수석 시트가 완전 폴딩이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좋긴 좋은데 운전석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캐스퍼가 최초로 외치는 게 운전석까지 전체 폴딩이 된다. 그래서 레이는 사실 차박을 하려고 그러면 살짝의 개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좀 개조해서 차박용으로 좀 쓰시는 것 같고, 그럼 캐스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캐스퍼 같은 경우 어쨌든 SUV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깊어서 좀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높이감이 좀 있어서 이렇게 나를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캐스퍼는 어쨌든 얘도 폴딩이 돼요. 근데 얘는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접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채울 수 있는 게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차박용 매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고, 그럼 운전석 폴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운전석 폴딩.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 헤드레스트를 좀 빼줘야 돼요. 이거. 근데 제가 이거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도 좀 힘들게 빼긴 했는데, 이걸 빼지 않으면은 사실 접기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시트 좀 뒤로 빼고, 우와, 이거 어떻게 더 뒤로 빼야 되는데 여기 짐이 있으면 또 이게 어렵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이걸 뒤로 빼야 되는데 이런 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히죠. 얘도 더 접히고. 그럼 이렇게 플랫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수석도 당연히 이게 접히겠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접어서 차박을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캠핑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어쨌든 두 명이 누울 수 있게끔 세팅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이 기능을 크게 쓰고 싶지 않다. 헤드레스트 이거 맨날 뺐다 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레이도 어쨌든 조수석은 접히긴 하지만 뭐 차박용으로 쓰실 때는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캐스퍼 쪽이 좀 우위일 것 같고,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공간감이 큰 레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이는 제가 어쨌든 업무용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76마력의 NA 엔진에 토크도 그렇게 세지가 않다 보니까 이 차 크기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왜 터보 엔진을 허락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캐스퍼가 나왔을 때 터보 엔진이 달렸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캐스퍼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무조건 터보 엔진 넣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캐스퍼를 타보면서 이 레이하고의 차이를 좀 느껴보도록 할게요. 거기다가 차까지 높잖아요. 이 낮은 차가 훨씬 더 재밌다고요.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레이에 비하면 바퀴 사이즈도 좀 크고 진동에 대한 서스펜션의 감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차체 높이도 있고 어쨌든 바퀴 사이즈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캐스퍼가 좀 낮고 안정적으로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가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터보 엔진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터보 엔진이 사실적으로 마력만 차이가 아니라 토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한 자릿수의 레이는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NA 엔진이다 보니까.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두 자릿수의 토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확실히 힘이 더 넘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 자체가 훨씬 더 경쾌하고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여기는 어쨌든 시내니까 조금 얌전하게
30, 50을 지켜가며 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터보 엔진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의 진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차에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는 없겠지만 잔진동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조금 파워를 좀 내볼까요? 여기 모드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픽이나 디자인적으로 특성을 봤었을 때는 윗그레이드를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사실 캐스퍼가 가격 논란이 항상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건 어쨌든 이 차는 차의 전체적인 옵션 자체를 굉장히 잘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전에 대한 것도 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차는 사실 안전하지 않다라는 편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어백 개수에도 신경을 썼고 차체 강성에도 신경을 썼고 주행 안전 보조 장치들도 여기에 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디자인적 차이뿐만 아니라 차의 전체적인 상품성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스퍼가 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격 내다 보니까 이 가격이면 하면서 아반떼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디자인 좋아하시고 뭐 어쨌든 경차는 혜택이 있으니까 지금 저도 경차랑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다른 차 어떻게 타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시내를 벗어났으니까 한번 좀 밟아 보겠습니다. 자, 파워풀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한 템포는 좀 늦지만 레이에 비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뻗어나갑니다. 와우. 어쨌든 뭐 소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차를 내가 가지고 웬만한 차는 다 도심에서 추월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아요. 엔진의 힘이나 롤링이나 뭐 이런 걸 잘 제어했고, 제가 이렇게 조금 코너 돌고 바로 급격하게 이쪽으로 가고 다시 돌아와도 어쨌든 차체의 안정성을 굉장히 잘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탈 수 있겠는데, 시티카로 좀 재밌게 타고 싶다라고 하면 캐스퍼 터보 엔진을 좀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승을 좀 해보면 가운데 이렇게 50 카메라 이런 부분들까지 다 표기해 줄 정도로 차체 자체가 어쨌든 옵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긴 또 이러다 보면 연비가 좀 나빠지긴 해요. 좀 그래도 어쨌든 경차가 사실 타시다 보면은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은 좀 하실 겁니다. 대신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에서 아끼시면 되니까요. 이거 썬루프도 있고 굉장히 괜찮네. 패턴도 넣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품질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조명이 없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왜냐면 레이는 조명이 여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 파란색만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워. 자, 이렇게 지금 시승을 좀 해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는 이 차에 이 기능까지 넣어야 되나 할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트랙션 모드 부분이거든요. 이 트랙션 모드를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4륜 구동이나 이런 차들에나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 기능을 빼고 가격을 더 낮추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주행 감성은 레이에 비하면 확실히 훨씬 더 월등히 더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높이, 두 번째는 엔진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봤었을 때는 레이가 캐스퍼를 이길 수가 없어요.
NA밖에 고르지 못하는 레이가 어떻게 터보의 캐스퍼를 이길 수 있겠어요.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저라면은 캐스퍼를 좀 고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리뷰를 좀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캐스퍼 나중에 NA 모델도 한번 빌려서 뭐 기회가 닿으면 소카나 베뉴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습니다.